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이제 또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부자가 되는 것,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되었다.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되었다는 것은 뭐 그거는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건 제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제일 많은 게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 투자 아니면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 투자겠죠. 그런 이제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아파트 투자로 성공을 했던 게 뭐 옛날에 안양에 한번 받아가지고 뭐, 예, 뭐 3번에 살 때도 있었지만 거기서 뭐 4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뭐 2천만 원 정도 벌었나? 그 다음에 안양에 사가지고 안양에서 아파트를 사서 뭐 몇 억은 뭐 2, 3억 벌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쪽 지금 현재는 수지에 살고 있는데 수지에 사가지고 한 2억 손해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고 삼성 레미안이고 뭐 저기 어, 다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했던 아파트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토지 투자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유학원 사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유학 쪽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수준에 들어가가지고 뭐 소득이 그 어깨가 작기는 한데 그쪽에서 괜찮은 편이었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이제 뭐 잘 모르다 보니까, 투자를 모르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연락이 와가지고 기획부동산 통해서 뭐 5천만 원에서 작게는 3천만 원, 좀 많은 거는 6천만 원 이런 부동산을 11개 정도 샀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쓸데없는 부동산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부가 되어가지고 이 이제 토지 투자를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공부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샀었고 팔고자 해도 팔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때 제대로 샀었으면 이 정도 올라갔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부동산을 토지를 잘 아시는 형님이 계셔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배웠었는데, 이번에 제주도 건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블로그 통해서 추천하고 했는데 참 이 파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동산 중에 못 팔다가 제가 산 것도 이렇게 이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동리 건 같은 경우는 평당 3만 원의 매물이 나왔는데, 평당 매수자가 없길래 주인이 평당 2만 원으로 내려서 제가 5천만 원 주고, 그때 대출이 1,500이 나왔으니까, 대출이 3,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가지고 샀는데, 최근에 이렇게 대출 받은 게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바로 6개월 만에는 저 6,500을 더 받았었으니까 거의, 예,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였었죠. 근데 올 연초에 제가 다른 부동산을 사면서 그걸 뭐 1억 정도로 갖고 추가 대출 1억 5천 더해서 합해가지고 2억 5천 정도를 받았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좀 이자율이 높기는 했는데 한 뭐 3억 정도까지도 대출이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한
감정가가 5억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감정가가 5억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시세 생각하면은 좀 감정가보다 시세는 높으니까 좀 잡는다 하면 적어도 10배는 오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기한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 한 4년이 좀 안 됐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추천하고 지인들한테 하는데 지인들한테 추천해서 거의 매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어, 이게 이제 시간의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간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해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 투자도 금방 나올 줄 알고 제가 들어갔다가 한 7년 정도 하면서 뭐 5억 이상의 돈 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나왔는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뭐 회사 회장도 알고 있었는데 뭐 거의 거짓이에요. 정보를 제가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투자가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어떤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정보 가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도 그게 거짓 정보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코롱 신약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가짜여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나온 거에서 상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음, 중간에 뭐 어떤 거짓 정보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그게 다 수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가 좀 이렇게 잘 나가더라도 그 이제 CEO가 어떤 잘못 행동을 하거나 지금 뭐 CEO 리스크로서 이제 뭐 대한항공도 있었고 남양유업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양현석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대표인가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에서 은퇴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 염려가 되죠. 그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염려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저는 토지 투자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쉬운 거는 아니에요. 물론 쉬운 거는 아니고 금방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뭐 어떤 특수 시장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력을 하면 정확한 정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공부를 하면 그 정보가 이렇게 가공이 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런 정보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 해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주변 호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그 안목이 있으면 어떠한 성공보다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게 토지 시장이라고 봅니다. 음, 제가 기획부동산에서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매매가에 한 7배 판 것도 있거든요. 한 10 몇 년이 지났긴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저한테 판 게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사이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가격에 샀다 하면 한 10배 정도로 잡고요. 10배 이상도 더 팔았던 걸로 보이니까 10배로 잡고 제가 산 가격에 7배 팔았으니까 70배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의 정보들은 그 호재에 대한 정보들은 누구나가 알고 있던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의 호재가 넘치는 곳에 쓸모없는 땅들을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자기가 싸게 매입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샀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공부가 된 것이죠. 왜, 역시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어, 그 호재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호재들은, 아니, 다 갖춰져 있다는 게 아니라 호재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려져 있는 호재를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이제 투자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다 알고 있어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에 대한 이제 강박관념을 가져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 주제가, 이 부분들은 어려운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 과연 이렇게, 물론 부자가 이렇게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나라 1%도 안 되는 부자가 뭐 자산의 17%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요. 0. 몇 프로에 대한 0. 몇 프로에 대한 그 일부가 17%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뭐 쉬운 게 아니죠. 0. 몇 프로에 내가 속한다는 게. 그러려면 물론 노력은 있어야 되고 어려운 길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토지 투자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갖고 부자가 된 사람, 100억을 번 사람 자기가 나와서 자랑을 해요. 나 100억 벌었다 주식 투자로. 그래서 나 통해서 뭐뭐를 해라. 물론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도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본 농부들 분 중에 몇백억, 뭐 이렇게 천억대 부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일반 필부예요. 필부. 누구나가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자기가 물론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가 수도권 주변에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수도권이 지금 이제 뭐 평택, 뭐 이렇게 안성 이쪽까지도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데요. 뭐 김포, 뭐 이렇게 지금 판교, 뭐 하남 일대, 하남 뭐 그쪽들 다 주변에 가지고 있던 농사를 지었던 분들의 그 수익률이라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이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누구나가 내가 그 당시에 농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뭘 했냐면 그냥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아껴 쓰면서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순간순간 물론 매매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농지를 쥐고 있는 거죠. 팔지 않고. 그걸 참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평당 200만 원 할 때 평당 200만 원 아니라 평당 200원 할 때 1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80만 원이면 9만 평인가요? 좀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판.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한 70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집을 가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그때 술 먹기 위해서 팔지 않았다 했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원이 500만 원이면 몇 배입니까? 계산이 참 어렵네요. 그죠? 그 정도가, 그러면은, 물론, 그분이 그 정도 하실 나이였었으면 지금 한 50년, 40년, 50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긴 시간 후에 네가 200원짜리가 500만 원이 된다 하면,
그냥 가지고 있겠냐, 아니면 지금 쓰겠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뭐 많으신 분들이, 아니, 난 지금 쓸래라고도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많이 만나본 분들은 그래요. 이제 욜로족, you live, 욜로가 you live only once인가요? you only live once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젊었을 때 쓰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쓰자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나는 농부는 싫다, 난 농사 짓지 못한다.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저도 농사 짓지는 뭐 이렇게 업으로 농사 지으라고 하면 쉽지는 않죠. 예, 뭐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짓는 뭐 그런 정도고 부담 없이 짓는 농사는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농사를 안 지어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 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토지 투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오를 수 있는 토지에 투자하라. 아주 빠르면 사자마자 몇 배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특수 상황인 거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어떤 상황에서 봐야 되냐면 그냥 내가 한 10여 년 정도 보고 5년 정도 본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익률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토지 투자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길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왜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어려서 1억이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1억이면 뭐 1년 제가 빚이 많아가지고 1년 이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부터 못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평생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생활비로 자녀 교육을 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이자를 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갖고 어떤 것들을 쓰고 하는데 1억 정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가치가 삶에 대한 가치가 좀 좋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10년 동안 광의 통화량이 4배 늘 때 서울의 집값이 3배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번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빚이 많아요. 저는 빚이 많은데 물론 토지 투자한 투자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빚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고 물론 나의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내 이렇게 노동력으로만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번 돈의 가치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열심히 일해도 항상 허덕이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하고 물론 중간에 이렇게 컨트롤은 해야죠. 이자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견뎌야 하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견딜 수만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노력과 공부가 병행이 된다 하면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은 저는 토지 투자라고 봅니다. 토지 투자가 마냥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냥 10년 동안 돈이 물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오르는 시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제가 토지를 사고 나면 해마다 추가적으로 대출이 나와요. 좋은 물건을 사게 되면 제가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제가 원금 투자한 거 이상으로 제가 대출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빚은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더라도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되고, 어느 경우에는 나의 생활비까지도 그쪽에서 그 대출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에 대한 방안들이 내가 꼭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담보물건으로 해서 대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더 올라갈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올라가요. 내 땅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땅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특별해서 올라갔나요? 오르는 집, 그냥 서울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 물론 어느 지역은 덜 오른 지역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제하고 평균치를 얘기하자 하면, 그냥 내가 사놨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두서없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게 방송을 한 지가 이렇게 이제 지금 3번째인가요?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물건을 그냥 전세 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전세 사는 거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주변에서, 수도권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를 살았다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균을 놓고 얘기하면, 이제, 그냥 집 산 거에 비하면 아주 못한 것이죠. 그러면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더라도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쉬워요. 그러면 나는 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요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곳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그래도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20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올랐던 부동산들이 서울 도쿄로 대변되는 도심과 관광지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편의시설이 집중을 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르겠죠. 좋은 일자리, 인구가 많은 데에서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쉬우니까 공장도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관광업을 미래 산업으로 봐요. 관광업을 미래 산업으로 보는데, 왜 관광업을 미래 산업으로 보느냐면, 미래 확장이라는 거죠. 미래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산업 자체, 미래에 더 커갈 수 있는 의미에서 미래 산업으로 봅니다. 미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왜 이제 그게 확장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이게 산업들이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나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도 제일 관건이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이 옛날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동화나 아니면 AI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고 외국으로 아니면 저기 인건비 싼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저기 보호무역의 중심이 미국 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제외하더라도 그 부분은 크지 않은 부분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자동화나 AI로 인해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본급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급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뭐 하겠습니까? 적지만은 그 적은 돈으로 여행을 하든 이게 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좀 이렇게 이제 뭐 투자할 때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예측도 하고 이제 블로그도 쓰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견디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제주도 토지에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제 수도권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곳에서 이제 개발까지도 하고 있는데 미래를 보고 아무 데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있는 곳에 시간을 두고 하셔야지 예,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강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 오늘 얘기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하면서 그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나면 계속 제가 이렇게 방송하게 된다 하면 안내해 드릴 건데 그냥 안내라기보다도 이제 제 경험 얘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원래 이런 거 공유는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유튜브라는 게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 정보가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분 찾아갖고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알려줄 정보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유튜브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에 대한 보상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진행을 하지만 주변에 그런 공고가 있어서 저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숫자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르죠. 언젠가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성공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충분한 실패도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구독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라는 개념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제 심정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제가 다 먹여줘도 사람들 안 해요. 안 하는데 결국 땅 사는 사람들은 제가 좋은 땅을 이렇게 추천해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120에서 130 정도만 투자를 한 10여 년 정도만 계속 한다 하면 한 30억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바라봅니다. 10년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뭐 30억이 아니라 하면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13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1년에 130이면 1억 5천, 1억 5천, 이제 1,500이니까 10년 하면 1억 5천인데 1억 5천 저축하면 1억 그 정도 나오겠죠. 거기다 이자 좀 붙인다 해봐야 뭐 얼마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2% 정도니까 20% 하면은 한 3천만 원이니까요. 1억 8천 정도 되네요. 1억 8천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15억에서 30억이 된다는 거. 물론 저같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더 크게도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건에서 이렇게 추가로 뭐 이렇게 물건을 잘 사게 되면 추가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추가적인 대출들을 이렇게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통일도 있죠. 네, 통일도 있고 개발되는 주변의 토지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이 그 눈을 뜨고 잘만 바라본다 하면 부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 한번 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뭐 이렇게 한번 같이 가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